던 안철수 전 대표 드디어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.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안철수,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.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.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. 지금 이 순간 다시 국민께 다가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.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hu 교수님. 네네. 안철수 전 대표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비유하는 화법으로 유명하잖아요. 그런데 네. 오늘은요, 선당 후사를 강조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비유했습니다. 예, 뭐 안철수 의원하고 안중근 의사의 공통점은 같은 안씨라는 거 하나는 있겠죠. 네. 예, 아마도 오늘 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. 안중근 의사가 놀라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. 사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? 네. 그럴 상황인데. 역사의 아픔이죠. 예, 네네. 예. 우리가 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 민족의 거의 성인 반열에 올라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본인을 비유한다는 것은 네.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. 다만 네. 이제 본인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네. 한번 열심히 잘해보겠다 하는 뭐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보고요. 네. 어쨌든 뭐 선당 후사 말씀을 네. 하셨습니다.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네. 선사 후당의 이 말로 들렸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복귀하겠다고 나서는 네. 데는 뭐 결국 본인의 정치 생명 잊혀질까 네.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관측이거든요. 네. 그러면 또 안철수 의원의 전 의원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네. 충분히 또 저럴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예측 가능한 일이죠. 왜냐하면 당은 자기가 타고 갈 버스나 같은 거거든요. 아하. 이 버스가 사고가 나거나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탈 버스가 없어지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버스에 자기가 올라타서 운전대를 지금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비난이 있든지 말든지 네. 나는 일단 이 버스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겠다. 네.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어디냐? 다음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. 지금 김 교수님, 어쨌든 이제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돌이킬 수는 없을 텐데 오늘 이 오는 8월 27일 날 치러지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나가겠다, 당대표 도전하겠다 하니까 이제 당대표 경선은 안철수 전 대표, 천정배 전 대표, 정동영 의원간 3파전에다가 여기에 이제 출마 고심 중인 김한길 전 대표,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, 뭐 문병호 전 최고위원 등 가세할 것 같은데 이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겠다. 대선 패배 책임도 언급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겠대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, 그러면?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. 사실 네. 어떻게 해서 스스로 혁신을 하는지. 네.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거명하신 분 중에서도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뭐 김한길 뭐 전 의원이라든가 아마 네. 이분들은 안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. 아하. 그래서 3파전, 정동영, 천정배, 네. 안철수 이렇게 3파전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큰데 네. 혁신을 하겠다. 지금 사실은 혁신의 가장 정치의 요체는 책임인데 아하. 무책임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첫 번째 무책임은 사실은 대선 패배의 책임 누가 있습니까? 네. 저 안철수 후보가 패배한 거 아닙니까? 그다음에 지금 가장 더 큰 중요한 부분은 한국 선거사에 오점을 남기는 네. 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는데 그거 사실이 아닌 걸로 규명이 됐나요? 여전히 그것도 무책임이에요. 무한 책임을 지는 그 당시의 후보로서는 네. 사실 이 두 가지의 부분에서 무한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겠다고 22일 전에 얘기한 분인데 22일 이후에 바로 이 부분에서 뭐 당을 혁신한다. 어떻게 혁신한다. 무슨 명분을 혁신한다고 하는지 지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. 네. 그렇게 해서 3파전으로 간다고 해도 사실상 국민의 민심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그 안에 공감대를 형성할지 저는 회의적입니다. 네. 안철수 전 대표의 오늘 모습은요,
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. 지난달 12일이었죠. 제보 조작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했던 그 말과 어떻게 다를까요? 오늘이 그 연장선상일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실 텐데 그때 했던 발언, 대국민 사과 발언 좀 들려드리고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렇게 지난달 12일 저렇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차량에 올랐을 때의 모습은요, 뭐라 그럴까요?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넋이 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요,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차량에 올랐을 때는 그냥 좀 마냥 홀가분한 표정이랄까요? 이 흡사, 이 대조가 잘 됐는데 이 모습입니다. 이게 어제 지지자들과 또 악수하던 모습, 오늘입니다. 오늘 안철수 대표 지지하는 모습,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고 김성환 평론가님, 네. 하지만 당내 반발은 지금 무시를 못해요. 네, 맞습니다. 네네. 지금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성명을 막 내기도 하고 네. 당내에서는 뭐 이렇게 가면 당이 쪼개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 반대 성명을 내는 의원들도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,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력은 이제 끝났다. 네.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로는 다음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평가를 이미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당에 복귀하는 것은 네.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, 네.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강철수를 지나서 독철수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여기서 만약에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고 갈 배도 없는 것이고, 그러니까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, 네. 안철수 세력이라고 하는 이른바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도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전에 DJ나 YS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. 본인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만한 정치적 계파나 세력들이 네. 존재했고, 아하. 지지층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정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어느 네.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도 다시 복귀해도 금방 정치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, 네.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런 게 없거든요. 네. 당내 기반도 별로 없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잊히는 정치인이 돼버리면 이젠 더 이상 희망은 없다,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불안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런 양쪽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. 네. 여기에 이제 뭐 호남계와 안철수계의 어떤 서로 간에 바라보는 어떤 정치의 관점의 네. 차이,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일종의 네.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,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앞서 지난달 12일 날 제보조작 사건 국민에 대한 사과 때, 대국민 사과 때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그 정치적 책임이 결국 전당대회 출마, 당권 도전으로 귀결되는 걸까요? 그런데 앞서 지금 자막도 보여드립니다만은 박지원 전 대표는 출마하지 마시라, 이러면 다 죽는다, 지금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. 하지만 듣지 않았고요. 한때는 이 대선 때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발로 뛰었던 김경진 의원도 오히려 당권 도전, 이 당대표 안 되게 주변인 설득해 나가서 찍지 말라고 할 것이다,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당에서도요, 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뭐 비판 곱지 않은 시선 많습니다. 정청래 전 의원, 민주당이죠, 이런 말을 했네요. 어따 대고,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읽어드릴게요. 어따 대고 안중근 의사인가? 차라리 조바심 난다고 솔직히 말해라. 안민석 의원, 성찰이나 반성할 시간에 당 권력 잡겠다고 나서는 건 염치 없는 짓이다.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,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호 교수님. 그렇죠. 옳은 지적들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예, 사실은 이제 저런 데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내공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. 사실은 지금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. 네.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유세는 뭐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.
그러면은 뭐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. 네. 9개월 정도면은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네. 그때 되면 안철수 의원을 와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전국에서 빗발을 칠 겁니다. 그때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백의종군의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. 네.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생깁니다. 네.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에서 전국적 인지도나 스타성을 갖고 있는 네. 의원이 결국 안철수 전 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방선거 때 수많은 시도지사나 뭐 시군구 일의 의원들과 이 시장 군수들 후보들이 누구의 유세 지원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?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면 당연히 안철수 전 의원의 유세 지원을 받고 싶어 하죠. 그 부름이 있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때까지 백의종군하고 그 부름 자체도 백의종군의 모습으로 열심히 떼어주면 모든 선거의 성과가 본인에게 돌아오면서 본인이 부활할 기회가 오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는 거죠. 네. 그 초조함을 드러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이 생긴다. 물론 이제 네. 당내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있는 네.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. 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이제 안 의원님이 정치적으로 길게 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네.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. 우리가 뭐 오늘 안중근 의사도 나왔으니까 이수신 장군 이야기도 한번 하죠. 그럴까요? 이수신 장군이 왜 역사 속에 굉장히 위대한 그 장군으로 평가받는가? 뭐 성웅 이수신이라 하기도 하고 불멸의 이수신이라 하는데 그거는 전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. 그분이 결국 뭘 했습니까? 백의종군을 했기 때문입니다. 네.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 정도로 죽음을 무릅쓸 고신을 당하고 의혹을 받고 이랬으면은 포기하고 초야에 묻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모습이 큰 정치인들한테는 보여줘야 되는 네. 것입니다.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는 자연히 따라온다. 이제 그걸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김 봅니다. 교수님,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 이럴까요? 아니 왜 똑같이 대선 패배한 홍준표 대표는 당권 도전에서 당대표 되고 나는 왜 안 됩니까? 그럴까요 혹시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선 후보가 당대표 디딤돌이 되는 건지 네. 뭐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해서 대표가 되고 뭐 지금 뭐 여기도 국민의 정당도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네. 오히려 이 대선 후보가 하나의 어떤 화력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. 네.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네. 사실은 남을 안 믿는다.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. 네. 이게 본인만 이제 이 당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. 일종의 창업형 CEO형.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했으니까 내가 구당을 하고 이거 내 거니까 내가 해야지 네. 남은 내가 믿을 수 없다. 그러니 지금 뭐 정동영이건 천정배 나와도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구당이 안 되는 분들이 나만 할 수 있다. 그렇게 남을 불신하는 부분이 이번 행태에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예요. 그래서 네.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더 가는 거 아닌가 저는 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김성환 평론가님, 네.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 당 지지율을 발표했단 말이에요, 리얼미터에서. 그런데 뭐 여전히 글쎄 이런 표현하면 국민의당 관계자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당 지지율 보면은 국민의당이 여전히 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한 자릿수고요, 역시 7%도 못 미칩니다. 저렇게 리얼미터 조사 50.5, 민주당, 자유한국당 17.9, 국민의당 6.8, 바른정당 5.2, 정당 4.8.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의석수 비례해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저런 상황인데 혹시 당권 도전,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으로 인해서 혹시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탈자, 즉 탈당파 나올 수 있어요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 전제는 네.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국민의당 안에서 과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. 국민의당 내부에.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구심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. 네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출마가 그런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국민의당 내부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안철수 대표가 굳이 출마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. 그게 뭐냐 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보기에 국민의당은 지금 이 방향대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. 지금 국민의당이 움직이거나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? 네,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
국민의당에서 이른바 이제 내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준 여당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네. 비판을 비판을 하더라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에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갈등이 있긴 했었고 그다음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서로 간에 완전히 척을 지려고 했던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네.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래도 문재인 대표 민주당 편을 들어줬단 말이에요. 네. 국민의당이.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거는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다. 아하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현실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호남계에 있는 의원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의 원래 태생적인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. 네. 그리고 일부분 마음으로 생각하자면 민주당을 만든 우리의 어떤 공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다당제에서 국민의당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뭔가 당의 앞으로 존립을 네. 계속 유지하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당처럼 그렇게 어정쩡하게 가면 안 된다. 아하.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안철수 전 대표의 현실인식이 다르다는 거고 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당을 바꿔야겠다고 하는 네. 생각을 한다는 거죠. 했던 안철수 전 대표 드디어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.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.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.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. 지금 이 순간 다시 국민께 다가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.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hu 교수님. 네네. 안철수 전 대표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비유하는 화법으로 유명하잖아요. 그런데 네. 오늘은요, 선당 후사를 강조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비유했습니다. 예, 뭐 안철수 의원하고 안중근 의사의 공통점은 같은 안씨라는 거 하나는 있겠죠. 네. 예, 아마도 오늘 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. 안중근 의사가 놀라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을까. 아. 사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무덤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? 네. 그럴 상황인데. 역사의 아픔이죠. 예, 네네. 예. 우리가 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 민족의 거의 성인 반열에 올라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본인을 비유한다는 것은 네.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. 다만 네. 이제 본인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네. 한번 열심히 잘해보겠다 하는 뭐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보고요. 네. 어쨌든 뭐 선당 후사 말씀을 네. 하셨습니다.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네. 선사 후당의 이 말로 들렸어요. 아.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복귀하겠다고 나서는 네. 데는 뭐 결국 본인의 정치 생명 잊혀질까 네.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관측이거든요. 네. 그러면 또 안철수 의원의 뭐 전 의원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네. 충분히 또 저럴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예측 가능한 일이죠. 왜냐하면 당은 자기가 타고 갈 버스나 같은 거거든요. 아하. 이 버스가 사고가 나거나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탈 버스가 없어지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죠. 사실 네. 어떻게 해서 스스로 혁신을 하는지 네.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거명하신 분 중에서도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뭐 김한길 뭐 전 의원이라든가 아마 네. 이분들은 안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. 아하. 그래서 3파전 정동영, 천정배, 네. 안철수 이렇게 3파전이 될 공산이 굉장히 큰데 네. 혁신을 하겠다. 지금 사실은 혁신의 가장 정치의 요체는 책임인데 아하. 무책임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첫 번째 무책임은 사실은 대선 패배의 책임 누가 있습니까? 네. 저 안철수 후보가 패배한 거 아닙니까? 아. 그다음에 지금 가장 더 큰 중요한 부분은 한국 선거사에 오점을 남기는 네. 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는데 그거 사실이 아닌 걸로 규명이 됐나요? 여전히 그것도 무책임이에요. 무한 책임을 지는 그 당시의 후보로서는 네. 사실 이 두 가지의 지금 이 버스에 자기가 올라타서 운전대를 지금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비난이 있든지 말든지 네. 나는 일단 이 버스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서 네.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겠다. 네.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어디냐?
다음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하는 의지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. 지금 김 교수님 어쨌든 이제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돌이킬 수는 없을 텐데 오늘 이 오는 8월 27일 날 치러지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나가겠다, 당대표 도전하겠다 하니까 이제 당대표 경선은 안철수 전 대표, 천정배 전 대표, 정동영 의원간 3파전에다가 여기에 이제 출마 고심 중인 김한길 전 대표,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, 뭐 문병호 전 최고위원 등 가세할 것 같은데 이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겠다. 대선 패배 책임도 언급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겠대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, 그러면? 잘 이해가 안 되고는